제목만 보고 뽑아본 기기괴괴 에피소드 3편. 네이버 인기 웹툰 기기괴괴, 옴니버스 형식의 다양한 이야기로 기기괴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소재 덕에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기기괴괴의 에피소드 중 딱 제목만 보고 골라본 3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제목만 보고 뽑아본 기기괴괴 3편.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꿀꿀팀과 함께해요. 저주받은 체육관. 학교 일진들의 괴롭힘을 받는 두 친구.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받았는지 이제는 이상한 악몽까지 꾼다는 중원은 디자인도 이름도 요상한 체육관의 광고지를 재윤에게 보여주죠. 조용히 다니려면 여기가 제격이야. 미친 듯이 훈련해 복수의 기회를 노린다는 중원의 말에 그런 영화 같은 일은 일어날 리 없다 생각한 재윤은 영화 속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으로 복수를 대신하죠. 정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진 셋이 한꺼번에 3개월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3개월 동안은 자유의 몸이다 라며 속없이 좋아하는 재윤에게 이 3개월은 우리에겐 천금 같은 시간이야. 그렇게 체육관으로 향하는 두 친구.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하얀 얼굴의 관장은 3개월간의 특수훈련을 소개하고 맛보기 기초훈련은 다름 아닌 취침? 헬스장에서 잠을 자다니 별 희한한 기초훈련이 다 있구나 하며 눈을 감는 사이 목소리도 안 나오지? 그게 바로 가위란 거다. 가위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이 훈련 그 자체란 해괴망측한 말에 두 친구는 속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이제 벗어났다 싶었더니 이젠 하다하다 애기 귀신 들기 운동이라니. 더 고된 훈련이 계속될 것이란 끔찍한 예고에 복수의 칼 따윈 내던진 지 오래인 중원은 등록 취소를 하려 하나 전단지 보고 왔으니 잘 알고 있겠지? 취소 시 위약금 100만 원이다. 개미 오줌만큼이나 작은 글씨를 도대체 누가 보겠냐고요. 그 체육관은 미친 곳이야.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걷는 재윤에게 최고 인기녀 유라가 포스터 물감 뚜껑을 열어달라 부탁하고 뚜껑을 열지 못한 흑역사를 곱씹던 재윤에게 때마침 중원의 연락이 옵니다. 체육관에 가자 마주한 것은 샌드백이 되어버린 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약금을 물지 않아 기증되었다고 하는데 샌드백이 안경도 끼고 있네요. 끔찍한 예고에 걸맞게 다양한 원혼들이 배치된 맞춤형 트레이닝이 시작되고 강렬한 것을 원하는 모태솔로 처녀귀신의 조선시대 살인귀 백정 김육젤 씨까지. 이건 거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나타나는 귀신들마저 장난이 아닌데?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입원한 일진들도 퇴원하고 재윤의 훈련도 끝이 나죠. 재윤의 외모는 거의 김육젤 씨 버금갈 정도의 몰골로 변해버렸죠. 재윤은 이제 학교에 떠도는 괴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포스터 물감 뚜껑 열어주는 귀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포스터 물감을 주지 않으면 머리 뚜껑을 열어버린답니다. 일진들은 체육관에 새로운 운동기구가 되고 중원은 풀려납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중원도 재윤도 그렇게 포스터 물감을 떨어뜨리면서 터덜터덜 어딘지 모를 곳으로 산으로 간 내용을 방치한 채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 저밭체가 저주받은 체육관 줄임말이었구나. 차라리 100만 원을 뽑아먹기 위해 빨리 그만두게 하려고 괴롭혔다는 편이 더 말이 될 것 같은 건 왜일까요? 뇌오염. 시각, 촉각, 미각 등 여러 감각이 교란된다는 뇌오염 바이러스. 인간이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보인다는데 인간을 치킨으로, 음식은 인간의 사체로, 식재료는 장기로 인식한다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치료제 연구를 위해 체포한 환자들로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는데
점심 식사로 온 짜장면을 개봉하는 강형사.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눈알. 뭐야 이거 메추리알로 바뀌었네? 동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먹은 짜장면을 화장실에서 남김없이 개워내며 설마 그때? 황급히 살펴본 옆구리에 작은 생채기 하나. 이렇게 꼼짝없이 감염이 되고 마는 건가 절망하는 사이 피자 한 조각이 회의를 하자며 강형사에게 다가옵니다. 다음날 피자, 치킨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피자와 치킨이 쩝쩝거리며 인간의 사체를 먹는 괴이한 모습을 보며 자신 몫의 사체를 차마 집을 수조차 없던 장형사는 대장 내시경을 핑계로 곤혹스런 식사 자리를 어떻게든 무마하지만 배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를 막을 길이 없었죠. 그래, 일단 제일 무난한 걸로 골라서 어떻게든 먹어보자. 이대로 걸리면 신약 인체 실험에 희생되는 신세. 어떻게든 먹어야 한다며 억지로 삼켜보지만 토막난 인간의 사체를 계속해서 삼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죠. 강형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가고 물조차도 핏물로 보이는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강형사. 시간이 흐를수록 강형사의 이러한 변화를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너무나도 끔찍해 보이는 사체를 억지로 씹어 삼키는데 그렇게 핏물이 익숙해진 것처럼 인간의 사체도 제법 익숙해지고 버티고 버틴 그에게 광명이 찾아오듯 드디어 뇌오염 치료제 개발이 완료됩니다. 이제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치료제를 주사하자 공기 가득 담겨있던 사체의 모습이 밥의 모습으로 보이고 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는 TV 화면 속 사회자의 말을 끝으로 해피엔딩인가 싶었는데 오늘따라 허기가 지네. 밥이나 좀 차려 먹을까? 밥과 국, 기본 반찬이 놓인 식탁이 어째서인지 그의 맘에 들지 않고 경쾌한 전자레인지 알림음과 함께 등장하는 손. 역시 이만한 반찬이 없다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라는 신빙성 없는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다 결국 사체의 맛에 중독되어 버린 형사의 이야기. 좀 끔찍하긴 한데 뭔가 안타깝기도 하네요. 남자는 얼마 뒤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겠죠?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웹툰 작가의 꿈. 5평도 안 되는 낡은 원룸에서 웹툰을 그린 지 어느덧 4년차. 중도 포기한 것만 5작품 정도.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하며 웹툰을 그리고는 있는데 반응도 나쁘지 않고 이걸로 데뷔까지 갈 수 있을까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해온 게 너무 아까워서 어차피 접을 수도 없는 상태. 악플에 내던진 핸드폰이 하필이면 태블릿에 맞아 금이 가고 속상한 마음에 소주 2병을 시원하게 비운 뒤 잠에 빠져든 남자는 막혔던 스토리가 술술 풀리는 기가 막힌 꿈을 꾸게 되고 남자는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엠포털 웹툰 작가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요일 3위, 며칠 후엔 전체 웹툰 중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죠. 정말 괜찮다. 이렇게까지 인생이 괜찮아도 되는 건가? 든든해진 통장에 풍족해진 의식주,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의 선망을 한꺼번에 받는 유명세까지. 사장님 또 주무시는 거예요? 남자는 더욱더 꿈에 의존합니다. 여느 때처럼 잠에서 깨어나 끄적끄적 쿤티를 그리고 있던 그에게 헐리우드 진출 소식까지 찾아오죠. 그렇게 영원히 승승장구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낮은 별점에 남자는 충격을 받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분명 꿈대로 했는데.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설상가상으로 더 이상 꿈도 꾸지 못하는데 또다시 꿈님을 영접하기 위해 남자는 갖은 노력을 동원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님을 만났으니 그동안의 모든 꿈을 만들었다는 기이한 존재,
누군가는 신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악마라 부른다는 님은 가슴속에 품어온 고약한 컬렉션을 남자에게 보여줍니다. 손가락 하나 주시면 다음 꿈을 보게 해드리죠.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남자는 서둘러 꿈에서 깨어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보다 더 좋은 스토리 거뜬히 만든다. 남자는 이를 갈며 자리에 앉지만 너무나도 많은 꿈에 의존했던 나머지 더 이상 스토리를 짜는 방법도 떠올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에 깔려 곧 질식할 것만 같은 괴로움에 다시 꿈에 매달리고 마는 남자. 완결까지 9화 남았다는 것을 친절히 알려주며 악마는 사라집니다. 눈을 뜨자 정말로 사라져버린 손가락 한 개. 시간은 흘러 남자의 웹툰은 완결되었고 웹툰의 영화 제작 발표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서툰 손으로 열심히 사인을 하던 남자는 사인회장까지 등장한 악마의 모습에 기겁하고 자신에게 악플을 남긴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마저 알게 됩니다. 그나저나 그런 식으로 왼손을 지켜낸 사람은 처음이에요.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발버둥을 쳤지만 악마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했고 결국 4개의 손가락을 빼앗기며 완결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저는 슬슬 차기작을 하러 가야겠군요. 또 다른 컬렉션을 수집하러 악마는 사라지고 전체 웹툰 목록을 보며 악마가 있는 곳을 짐작하는 남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창작은 엉덩이로 하는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그만큼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생각과 집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너무나도 쉽게 얻은 탓에 남자는 자신의 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죠. 제목의 꿈에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면 그저 사라지는 꿈과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꿈. 남자가 이룬 꿈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어떠한 스포도 별점도 상관없이 오직 제목만 보고 골라본 기기괴괴 에피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매회 다른 신선한 소재가 강점인 웹툰답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답니다. 제목만 보고 꿀꿀툰이 선정한 기기괴괴 에피소드 3편.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